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인간이 가진 감각이 우리가 잘 아는 오감이 있는데요. 네. 그 오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부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행 감각, 이것도 감각이고 뭐 네. 시간 감각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 5가지 감각,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죠?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음. 촉각 이렇게 네. 있네요. 네. 예, 이 오감 중에 촉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을 흔히 촉감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피부 감각도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네. 예,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기계 감각, 통증 감각, 그리고 온도 감각 이렇게 3종류로 나뉘는데요. 기계 감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접촉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압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과 관련된 감각을 기계 감각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촉감은 뭐 기계 감각에 속한다라고 그러네요. 예,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피부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깥층은 표피라고 하고 표피 아래층을 진피라고 진피. 하는데요. 네, 이 표피의 두께는 종이 한 장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다치기도 하죠. 네. 이 진피의 두께는 그것의 한 10배 정도. 네, 이 정도로 좀 두꺼워요. 표피 밑에 진피가 두껍게 있는 거죠. 네. 이 피부 감각 수용체는 표피와 진피에 두루 걸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피하 조직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네. 이 피하 조직이라는 곳은 우리 이 피부라는 곳에서 이 몸 안의 여러 기관의 주요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우리 몸과 안팎의 그 경계를 이루어주고 있으면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촉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기계 감각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 맞아. 그러고 보니까 통증에 대해서도 온도에 대해서도 피부가 하는 일이 있었구나 싶은데 보통 우리가 촉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이렇게 살에 닿는 느낌을 네. 얘기하잖아요. 진동이나 느낌. 그건 기계 감각이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피부 감각이 하는 일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접촉했을 때 느낌 말고는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많이 없는데. 맞아요. 이 우리가 볼펜을 쥐고 글을 쓸 때 펜을 잡는 힘이나 방향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감각신경이 파괴되게 되면 이 펜을 잡는 이 각각의 이 손가락에 적당한 힘을 배분할 수 없어서 글씨를 쓸 수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 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걸을 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이나 관절의 위치 등의 이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조절돼야 하는데 이러한 자동 감각 기능이 마비되게 되면 눈으로 길바닥과 자기 몸의 위치를 봐가면서 걸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밝을 때는 천천히 걸을 수 있지만 어두우면 또 이건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일이 되겠죠. 네.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네. 이 피부 감각이 하는 일들은요. 이 감각 신경이 없으면 팔과 다리에서의 진동이나 온도나 통증 같은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적절한 힘을 배분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이 피부 감각이 정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하는 일 많았네요. 그럼요. 피부 감각이. 중요한 것이었죠. 게다가 우리 피부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무엇보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촉감과 통증이 주는 경고 신호가 없기 때문에 피부의 상처를 계속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뭐랄까요? 빠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 피부 감각이 하고 있는 일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위협을 가해도 놀라지 않거나 때려도 아프지 않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목숨을 빨리 잃게 되는 그런 진짜. 예,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네요. 이 감각이 피부 감각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촉감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비추는 햇살 언제나처럼 널 향해 간절히 바래왔던 단 하나 네 품에 영원하게 금세 사라질까봐 두려워도 서로를 안아주던 온기를 난 기억해 기다린 꿈처럼 넌 내게 봄처럼 안한 넌 내게 네, 토요일 마음 라디오 오늘은 피부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촉감은 고통에 해당하는 통증을 느끼나요? 어떤가요? 촉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통증. 예. 이 통각은 통증 감각을 줄여서 말하는 게 통각인데요. 네. 이 통각은 맞닥뜨린 위험을 우리 두뇌에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생명체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통각을 두뇌로 전달해서 아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경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네. 하나는 유해한 자극의 위치, 강도,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을 전달하는 감각을 구별하기 위한 경로에 해당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감정 변화와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경로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또 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라고 볼 때 이 주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네. 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첫 번째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자극이 얼마나 강도가 강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를 알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경계는 통증으로 그 통증으로 인한 어떤 불쾌함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진 감각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아주 복잡하지만 정교하고 또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촉감의 발달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렇게 어떻게 발달됐는지. 네, 일반적으로 6살에서 7살 정도가 되면 촉각이 성숙해서 우리 몸에 어디에 무언가가 닿았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복합적으로 그냥 아프다는 표현만 하는 거지 네. 어디에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는 조금은 서툴다고 해요. 이게 이제 6살에서 7살 정도가 되면 정확해진다는 거겠죠. 6살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와의 피부 접촉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발달하게 되는 촉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접촉이라는 것은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도 이 접촉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과 성격 형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피부 접촉이 진짜 중요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주실까요? 어떤 퀴즈? 네, 오늘은 속담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번데기 앞에서 이 피부인 이것 잡는다라고 하죠. 네, 피부가 노화하거나 접혀서 줄이 진 것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주름, 2번 여드름. 야, 오늘 또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속담을 찾으시느라고 힘드셨겠다 싶으면서 너무 재밌는 속담을 갖고 오셨네요. 아, 요게 피부군요. 그렇죠. 예, 번데기 앞에서 이것 잡는다. 피부가 노화하거나 접혀서 줄이 진 거. 예, 나이 들수록 요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 1번 주름, 2번 여드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맞춰주세요. 너의 미소를 처음 본 그날에 마음이 물드는 게 느껴졌어. 따뜻하게 날 불러주는 그 네 목소리에 하늘이 맑아진 게 느껴졌어. 이런 감정 익숙하지 않아 서툴렀던 날 네가 옆에 웃고 있어줬지. 이런 설렘 익숙하지 않아 서투르지만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기. 너를 만나 시작됐어 나의 사랑의 계절. 내 맘 색깔은 yellow yellow yellow. 해가 지나 또 이대로 너와 사랑을 계속. 너의 미소는 yellow yellow yellow. Okay, 내 맘에 물든 색칠 첫눈에 반했다고 you know what it is. Black, yellow, black, black, yellow. 네, 트레저 옐로우였고요. 자, 정답은 뭘까요? 속담 퀴즈 내드렸는데 번데기 앞에서 이것 잡는다. 자기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거. 정답은요? 네, 정답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고 네. 하죠. 1번입니다. 번데기 좋아하세요? 번데기 먹어본 지 좀 오래됐네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아. 예, 잘 먹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잘 먹는데 한 번씩 조금 이상해. 맛있긴 한데 이상해 이럴 때 있는데 좋아는 해요. 네. 단백질 덩어리 예, 아니겠습니까? 그 고소함은 좋아하는데 네. 이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하면 생각하면.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그냥 해요. 먹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생각하면 좀 먹기가 좀 그렇죠. 예, 예. 상상하고 하면 좀 못 먹겠다는 생각을 하죠. 호불호가 확실히 나눠지는 맞아요. 음식 중에 하나가 번데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이런 얘기까지 쭉 이어졌네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눌 얘기는 촉감이라는 거. 촉감에 대한 얘기 4부에서도 이어지겠습니다. 노래 듣고 4부에서 만나요. 지금껏 떠올려왔어. 멀어지는 희미해지는 네 모습.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억들. 그 시간만큼 짚어지는 너와 나. 설레이는 날 또 슬퍼지는 날 돌아보면 너무나 애틋해지는 걸. 그 모든 우리의 날들을 간직한 채 나 그대로 달려가고 있어. 눈 감아도 내겐 너뿐이잖아. 너만 보고 있잖아. 아련하게 웃고 있는 너. 끝나지 않을 순간은 지금 기억을 따라 달려서 그곳에 닿 네, 이구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촉감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촉감에 유독 이렇게 좀 섬세하신 분이 있고 맞아요. 덜 섬세하신 분이 있고 아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민감하다라고 네네네네.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꼭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옷을 편한 옷을 입겠어. 조금만 몸에 뭔가 촉감이 맞아요. 별로 안 좋아도 안 입는 애들이 있고 네. 거기에 보면 개의치 않은 애들이 있고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예민한 정도가 어. 좀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촉감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 많을 것 같은데 네. 재미난 실험 있나요? 접촉 위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아기들은 엄마를 유독 좋아할까에 대한 물음을 풀기 위한 심리학의 아주 오래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네. 왜 아기들은 엄마를 그토록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답변은 엄마가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존을 위해 필요해서 엄마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런지를 궁금해했던 심리학자가 실제로 실험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네. 헝겊 엄마와 철사 엄마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바로 그 연구인 거예요. 헝겊 엄마, 철사 엄마. 네. 유명하다는데 전 몰랐네요. 네, 이 할로우는 음. 새끼 원숭이들에게 두 종류의 엄마를 제공했어요. 가슴에 우유병을 달고 먹을 것을 주는 철사 엄마와 네. 먹을 것을 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감촉을 가지고 있는 헝겊 엄마를 새끼 원숭이들의 한 우리 속에다 있게 한 겁니다. 네. 이 먹을 것 때문에 엄마를 좋아한다면 새끼 원숭이는 철사 엄마 옆에서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새끼 원숭이들은요, 이 먹을 때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 엄마 옆에서 보냈고요. 조금 더 자라서 몸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먹을 때조차도 다리나 손은 헝겊 엄마한테 걸치고 입만 철사 엄마한테 해서 진짜? 예, 우유병을 이렇게 쪽쪽 빠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고 해요. 그건 또 놀랍네요. 네. 근데 엄마는 먹을 것만 주는 사람이 아닐 테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 새끼 원숭이에게 포식 동물의 사진이나 큰 소리, 뭐 사자 울음소리 이런 것들에 공포 자극을 주게 되면 헝겊 엄마에게로 도망가서 진정이 될 때까지 꼭 붙어 있다가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이 철사 엄마하고만 생활을 하게끔 했던 새끼 원숭이는 이 공포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도망가지 않고 안절부절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끝내는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연장해서 새끼 원숭이의 우리에 신기한 물건을 한번 넣어줘 봤어요. 네. 네, 자연 상태의 새끼 원숭이들은 신기한 물건에 바로 달려들어서 탐색을 하는 그런 본능을 보이거든요. 영장류에게 호기심이라는 것은 생존 본능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실험을 한 것 같은데요. 먹을 것과 호기심 만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 배고픈 원숭이는 호기심을 만족하는 보상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본능적으로 맞대요. 그런데 철사 엄마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새끼 원숭이들은 새롭고 신기한 장난감을 줘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헝겊 엄마의 새끼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좀 불안해하다가 장난감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이게 재밌는 건지 어떤 건지 하면서 호기심을 보였다고 해요. 네. 하지만 철사 엄마의 새끼 원숭이들은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을 넣어줘도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야, 근데 이 피부 접촉이 생명체에게 여러 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두뇌와 같다고 해요. 네. 그 정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이것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할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리고 수정란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배엽이 신경계와 피부가 된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신경계와 피부가 바로 접촉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발생학 측면에서 보면 피부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두뇌와 유사하다는 거고요. 마음의 기관은 두뇌이지만 피부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피부에는 일정한 속도와 압력이 작용해야 활동을 하는 촉각 신경 섬유가 있는데 이 신경은요, 엄마가 아기를 달래줄 때 쓰다듬는 동작과 비슷한 물리적인 환경에서
활성화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이 신경심리학자들은 피부 접촉 행동은 이 두뇌의 시상하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 예컨대 뭐 엔돌핀도 분비하고요. 뇌하수체에서는 옥시토신도 분비시켜서 네. 행복감과 안정감 그리고 사랑의 기분을 느껴서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행복 얘기할 때 많이 나온다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출연하는 그 호르몬이 엔돌핀, 옥시토신이죠. 네, 옥시토신은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 호르몬에 해당하거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이런 피부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선호하게 하고요. 그리고 피부 접촉을 제공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접촉이 아니라 위안을 받는다고 해서 이 실험의 연구가 접촉 위안 이렇게 접촉 위안. 네, 이름이 붙어진 거고요. 이 마음의 안정하에 새끼 원숭이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적 탐색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먹을 것만 줘가지고는 이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이 호기심 자체가 생존 본능인데 네. 지적 탐색도 하지 않는다. 접촉 그래서 접촉 위안이란 말이 나오는군요. 생명에게 스킨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어떤 심리학 박사는요, 이 아기의 첫 번째 언어인 옹알이를 연구하면서 접촉 위안의 효과를 관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아기의 옹알이에 어떤 언어적인 반응만을 할 때는 아기들이 10분에 한 25회 정도의 옹알이를 했던 반면에 네.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반응해 줄 때는 55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옹알이가요. 엄청 예. 늘어나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피부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네. 아기들일수록 더더욱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네. 거겠죠. 돌출된 뇌니까요. 네, 뇌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주고 네, 쓰다듬어 주는 자극을 거겠죠. 주는 거네요. 이 언어 발달에도 비언어적인 접촉 위안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헝겊 엄마 그리고 철사 엄마 실험은 아기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생물학적인 욕구가 아니라 접촉 위안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요. 사람의 건강한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에 접촉 위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다고 해요. 네. 애들 보면은 애착 인형 꼭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심하죠, 그거. 꼭 이 이불만 덮어야 돼서 네. 여행 갈 때도 그 이불 챙기는 애들도 있고 네. 왜 귀만 딱 잡고 자는 애들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인 발달 그리고 피부가 발달하면서 이제 두뇌가 발달한다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 기억에는 제 사촌 동생들은 네. 그 명절에 할머니 댁 오면서 자기네들 베개를 그렇게 끌어안고 오더라고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그 베개가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 모서리가 다 해져가지고 맞아요. 빨아가지고 네. 영 아닌데도 음. 그걸 꼭 들고 오고 차에다가 싣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심리학자가 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다 보니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었구나. 맞아. 예, 거기에 접촉 위안을 받는구나. 네. 아이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 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접촉 위안을 받는 물건들은 새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낡고 달아서 닳고 냄새 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죠. 본인의 냄새가 나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왜 뭐지 이불 가지고 다니는 애기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 스누피. 네네, 스누피 맞아요. 늘 그 이불 가지고 헝거. 헝거 들고 다니는 그 생각도 나네요. 네. 자, 접촉 위안에 대해서 우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네요. 숨을 참고 기다린 그대야 이제서야 두 눈을 바로 보네요 어린 날들을 다 보내고 나서야
네,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들려주실 차례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최근에 다시 살펴본 영화 중에 한 영화를 보면서 네. 아, 이것도 접촉에 관련된 우리 촉각의 기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어떤 것이 닿았을 때 느낌이라는 네.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요. 그래요? 예, 이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 와. 2014년에 개봉해서 개봉한 지 엄청 됐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예. 아, 저 지난주에 그 남포동 다녀왔거든요. 네, 보스ton 거기. 그러세요? 예, 거기 진짜 사람들 많던데. 그 꽃분이 거기. 맞아요. 그 꽃분이네. 국제시장 갔다 왔어요. 이 국제시장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아버지 세대, 지금은 할아버지 세대겠죠. 네. 이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피란민이기도 하고 파독 광부와 네. 간호사가 결혼하잖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중간에 나오고 저는 이 영화가 다른 어떤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쭉 보여주는 것에 좀 의미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황정민 배우분 그리고 그 김윤진 배우와 부부죠. 네. 그리고 오달수 배우의 연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친구. 네. 그 장면들 중에 이 어린 황정민이 덕수잖아요. 덕수야 이렇게 부르는데 덕수의 가족이 피란길에 나섰을 때 네. 동생 막순이를 업고 있는데요. 그 피란 중에 막순이의 저고리가 찢어지면서 막순이를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해내는 순간을 비슷한 촉감을 느끼면서 떠올리는데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저고리가 찢어지는 그 느낌과 네. 그 접촉 비슷한 그 장면을 느끼면서 통해서 다시 떠오르는. 비록 그 스포이긴 하지만 비록 여동생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접촉을 기억을 해내는 그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촉감을 통한 정서와 기억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무슨 후각으로 네. 향을 맡았을 때 그때 그 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디 그 여행 굉장히 같은 거 이렇게 했었는데 유명하죠. 네. 예. 근데 촉각으로서 내가 과거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 이거 잘 몰랐다가 오늘 네. 이렇게 영화를 얘기해 주시니까 맞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의 기억이란 참. 자, 여러분 국제시장 한번 보시면서 요것을 포커스로 해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영화를 다방면으로 보실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키워드리고 있네요. 자, 마음 라디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정말 토요일다운 토요일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토요일은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맞는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또 나타날게요. 규현의 마음 세탁소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뵐게요. 오늘 하루 기분 어땠는지 목소리와 얼굴 살피는 일 당연한 일상처럼 소중한 걸 살며시 내 맘 열어봐 달콤한 위로된 말 한 스푼 구겨진 맘 펴줄 내 온기에 고단한 시간을 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걸 만나기 전 일을 먼저 묻진 않을게 소소한 것뿐